안녕하세요. 닥터 블렌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게 뭐예요? 자, 오늘 좀 특이한 걸 할 거예요. 오늘 리플렉션 하나 본대요. 리플렉션. 오늘 부부 블렌더 레트로 리플렉션이라고 할. 레트로라는 게 거꾸로라는 뜻이고, 그쵸. 리플렉션이라는 말은 반사라는 뜻이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매터리얼에 대해서 3강에서 이렇게 해오면서 리플렉션이라는 거는 크게 범주 안에 뭐였어요? 빛? 그쵸. 빛 중에서 디퓨전이냐, 그러니까 발색단에 의한 그 빛의 생성이냐, 아니면은 광원이 그냥 튀겨져 나오는 반사냐, 요렇게 네.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빛은. 그렇죠. 근데 반사가 되는 것도 러프니스에 따라서 난반사가 되기도 하고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기도 하는데, 네. 레트로 리플렉티브, 빛이 왔는데 그대로 반사돼서 그대로 빠꾸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재질도 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네. 도대체 오늘 이걸 왜 하냐? 왜 하냐, 이런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럴 이런 것 게 같아요. 많아요. 일단은 맞아요. 우리 근처에서 어떤 예가 있는지 보여줄게요. 게임할 때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맨날 게임 얘기만 하죠? 게임에서 중요해요. 게임에서도 이펙트가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우리가 게임뿐만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이걸로 아트를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3D 아트도 빛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넌 나의 빛. 네? 이런 노래 있지 않나? 그쵸. 이거 반사등이죠. 네. 반사등 같은 경우도 레트로 리플렉티브 한 겁니다. 이게 안에는 사실은 이렇게 홈이 있어요. 작은 홈이 있어가지고 네. 빛이 구슬 같은 홈 따라서 빛이 그대로 반사돼서 나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아 진짜요? 저거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천장에 붙이던 야광별 있잖아요. 아니죠. 약간 그런 식으로 발광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그거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저장을 했다가 빛이 없어도 빛을 발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빛이 있을 때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반사하는 거네요, 저거는. 그렇죠. 반사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우리가 흔히 몰라도 쓰는 게 요거 그 도로의 표지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헤드라이트가 있을 때는 그걸 더 반사를 직접적으로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레트로 리플렉티브고, 네. 그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진입 금지 봉 같은 건데, 요런 데도 요렇게 있는데 저녁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빛이 반사가 잘 안 된다 생각해 봐요. 자동차 아작 나겠죠. 뭘 발라놓은 건가 보다. 이걸 도료를 발라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유리 글라스 같은 거예요. 비즈 같은 건데, 비즈가 막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그란 비즈가. 근데 그 비즈가 굴절률이 충분해 가지고 빛이 들어와서 튕겨서 몇 번 굴절되고 상당 부분을 다시 백으로 나갈 수 있게끔 굴절률이 조절된 비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염료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실제로 도로에 있는 하얀색 염료가 그런 거예요. 비싼 게. 하얀색 반사되는 걸로 좀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밤에 가면은 그런 거 안 깔아 있는 데가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싼가 저거? 비싸죠. 왜냐하면 그냥 페인트만 섞을 게 아니고 안에 그런 유리 비즈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레트로 리플렉티브 도료라고도 하고 해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여기 예시는 안 가져왔는데, 나비 반사되는 몇 가지 종류의 그런 것들은 빛이 회절되는 걸 조절을 해가지고 그 빛이 그대로 반사돼 가지고 간섭해서 나갈 때 그게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레트로 리플렉티브 한 거랑 약간 섞여 있어요. 모델링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네. UV 여기다가 뭘 입힐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매핑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제대로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볼 때는 언랩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자, 여기가 앞면입니다. 지금 여기를 페이스 선택해서 언랩 누르시고, 요 보면 그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냥 언랩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언랩을 하시면은 요 한 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언랩을 해버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많은 면을
그 매터리얼을 만들진 않을 거니까 앞면만 할 거예요? 앞면만 거의 앞면만 위주로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여기를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프롬 뷰 딱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아까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편안하게 쓰려면 여기 나은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쓰려면.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뭐 적당히 키워놓고 나머지 선택하는 거는 컨트롤 I 그 다음에 U 누르고 뭐 언랩 하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언랩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근데 얘네들은 뒷면은 아니면 딴 걸로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대로 이렇게 남겨둘 거예요. 네. 요대로 남겨둘 거고 쉐이딩으로 가서 요거를 키고 이미지 텍스처 이미지 쉐이더 그래서 오픈해서 아까 그 받아놓은 자료로 가서 아까 그걸 열고 연결을 하면은 대충 잡히죠. 지금 렌더링 모드로 가도. 근데 UV맵 에디터로 정확하게 가서 얘를 맞춰야죠. 얘를 맞춰야죠. 얘를 맞추는데 1번 누르고 요렇게 여기 맞추고. 근데 이게 이제 블렌더의 약간의 오류인데 네. 이게 면이 하나인데 요렇게 돼 있으면은 요 면에 약간 UV 매핑이 들어가는 게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이게 매핑이 잘 안 입힌다. 그럼 이거를 섭디바이드를 좀 하면 돼요. 여러분 우와, 신기하다. 섭디바이드를 좀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섭디바이드를 해도 안 됐던 이유가 여기 안에 면이 안 생겼거든요. 지금 여기 안에 면이 안 생겨서 가지고 얘를 세워봅시다. 일단 보통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요거 스팟라이트 알죠? 네. 스팟라이트로 요거 Shift T 누르면 Shift T. 이전에 강의도 했는데 Shift T를 누르면은 내 마우스를 향해서 요거 빛을 가게 만들어요. 모든 경우에. 네. 그래서 Shift T를 누르고 여기 딱 정확하게 딱 됐죠? 네. 그러고 카메라는 정면으로 배치 하나 합니다. 그러고 요것도 좀 더 넓게 하고 렌더러는 사이클 렌더러로 할 거예요. 바깥에 빛은 없애고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네. 자, 여기서 자, 놓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수업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수업한 거 아니에요. 자, 지오메트리도 들어갑니다. 네. 지오메트리가 뭡니까? 지리? 지리요. 아닌가? 지올로지 그거는. 아. 뭐 기하에 대한 거예요. 지오메트리라는 것도 결국은 이 도형에 대한 기하예요. 네. 한번 볼게요. 포지션이라고 돼 있으면은 네. 이제 여기 연결을 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하고 누르면은 여기 서페이스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란색에다가 보라색이 뜨죠. 네. 이게 뭔 얘기인가? 당장은 이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또 딴 거로 넘어가 볼까요? 노말로 가면은 이게 검정. 색깔도 이제 제대로 안 떠요. 검게 떠요. 탄젠트. 우와, 뭐 이상하게 뜨죠. 뭐야, 이게? 탄젠트도 이상하게 뜨죠. 네. 자, 트루 노말, 인커밍 또 이상하게 떠요. 그죠? 이거 신기하다. 이게 신기하죠.
이상하게 뜨고 뭐 이런 것도 뜨고 별게 다 뜨죠. 효과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건가요? 근데 그쵸. 이거의 값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값이 옛날에는 하얗거나 검게 나왔죠. 기억나죠? 하얗거나 그쵸. 검은 0과 1의 데이터였는데 이제 이거는 색깔이 나오죠. 색깔이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세 개 값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통 세 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벡터. 벡터 값이요. 빨간색 빨초파인 줄 알았어요. RGB 맞아요. RGB. 네. 빨초파예요. 빨초파인데 파잖아요. 네. 파가 뭘 의미할까요? Z값을 의미하는 거겠죠. Z값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빨간색이 자꾸 다 섞였잖아요. 아는 척해. 빨간색이 섞였잖아요. 네. 빨간색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X축. X축이죠. 그러면 여기는 Z축으로 올라와 있는데 포지션은 X축으로는 요 방향이 X축이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연산이 되냐? 네. 우리가 X, Y, Z축이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RGB 값으로 우리가 이제 숫자가 아니고 색깔로 보이게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노멀라이즈드 됐다는 말은 네. 벡터 길이의 값이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이랑 법선의 값이에요. 근데 컬러는 그렇지가 않죠. 컬러는 길이가 1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1 이상이 될 수는 있어도 RGB 값에서 최고 값이 111이에요. 결국 하얀색. 하얀색 111이란 그렇죠. 말입니다. 뭐 값이 3은 좀 안 되겠지만 여튼 길겠죠. 그 벡터 연산을 하면은 벡터와 색깔을 연산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거를 알고 보면 되고 지금 보면 포지션이라는 건 XYZ 값이잖아요. 축이잖아요. 노멀라이즈가 안 된 거예요. 노멀라이즈가 안 된 거고 여기는 Z 값이 지금 위로 솟아있잖아요. 내려볼까요? 점점 색깔이 변하죠. 그죠? 이렇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값은 노멀라이즈드 되지 않고 여기 막 수십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000 여기 지금 기준점 오리진 네. 여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딱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일단은 노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죠. 노멀. 네. 노멀은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안 변하죠. 이렇게 변해도 움직여도 안 변하죠. 근데 내가 Z를 누르고 돌리면은 변해요. 이게 X축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일로 돌리면은 검은색이고 지금 다 이렇게 위로 돌리면은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린색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린 돌려야죠. Y축 쪽으로.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Y축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은 그린이 나옵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린 나오고 요 파란색 빛 나오는 거 보이시죠? 초록색이요? 초록색. 아유, 선생님. 옛날 사람이에요? 참나.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는 바라보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색깔이 없죠. 네. 검은색이죠. 마이너스 방향은 검은색으로 뜰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색깔은 0이지만 네. 벡터는 있는 거예요, 값이.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 인커밍이란 걸 볼 거예요. 인커밍. 뭐가 들어온대. 뭐가 들어와요? 돈이 뭐가 들어왔으면 들어오죠? 좋겠어요.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들어온다? 빛이 들어온다. 네. 넌 나의 빛. 보세요. 이렇게 봤을 때는 선생님이 안 웃어요. 빛이 들어온 걸 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네.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은 뭔 말이다? 지금 빛이 바로 위에서 오고 있다. 요 방향대로. 그런 얘기고 내가 옆으로 돌렸더니 이 방향은 지금 요 방향으로 가죠. 네.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빛이 X축에서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네. 보면은 이 노멀의 방향이 계속 이 빛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 인커밍을 이 면에 노멀로 하면 되겠다. 역으로. 보시면은 인커밍을 노멀에다 꽂습니다. 네. 인커밍을 노멀에다 꽂아요. 자,
그러고 여기다 넣어 볼게요. 어? 자, 일단 이렇게 했어요. 언뜻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 인커밍을 지금 노말에 꽂은 상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잘 보세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M 누르면은 쉐이더에서 뮤트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끌 수 있어요. 끌 수 있거든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빛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끄면 밝아지는데? 끄면 밝아지죠. 네. 원래는 이게 디퓨즈가 되고 빛이 난반사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어느 각도에서도 보나 빛이 골고루 분산이 된단 말입니다. 디퓨즈 컬러라는 걸 말 그대로 확산 컬러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원만 있다면 네. 내가 여기서 보나 색깔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리플렉션 광만 소실이 되는 거지. 네. 디퓨즈 광은 소실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인커밍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볼 때는 사실 더 빛났으면 좋겠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컴포지팅이라는 걸 해야 돼요. 빛나는 효과는 라이트 그룹을 나눠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이거 자체의 어떤 빛의 특성만 노말을 이렇게 인커밍으로 하고 나면은 옆으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져요. 보시면은 어두워지죠. 이렇게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어두워진다는 말은 뭐다? 빛이 일로는 안 나온다 지금. 빛이 쪽으로 반사가 안 된다. 그겁니다. 이거 그거 같아요. 그 네. 핸드폰 액정 스티커 있잖아요. 옆 사람이 못 보게 하는 거. 그게 이거랑 비슷해요. 옆에서 보면은 까맣게 보여요, 핸드폰이. 그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저 그거 사고 싶어요. 사도 돼요? 아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세요. 하긴 난 뭐 내 핸드폰 본 사람도 없다. 네. 이제 이거를 아까 자전거에서처럼 빛나게 하고 싶다. 빛에 대한 라이트 그룹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까지 하면은 아마 지금 우리 마누라 잘 것 같아가지고 저 아까부터 졸렸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어려워진다. 근데 방법은 있다. 이게 아까처럼 빛나게 하려면은 라이트 그룹을 써라. 지금 근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이트. 제가 봐도. 지금 구독자분들 그거 보러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딴소리 씨부리다가 여기서 끝내면은 뭐야 이러면서 싫어요 누른다고요. 알겠어요. 합시다.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레트로 리플렉티브 하게 됐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더 얘만 환하게 빛나길 바라는 거예요. 제 얼굴처럼요? 네. 빛이 되는 여자. 빛이 된 여자. 실제로는 더 이렇게 어두울 거란 말입니다. 제 얼굴이요? 아니요. 왜 환경이 네. 지금 좀 어두워지셨네요. 네. 한다고 하니까. 졸려요. 자,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데 이 네. 빛을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이 빛을 복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레트로 라이트라고 할게요. 자, 레트로 라이트로 할 거고, 뷰 레이어 프로퍼티 요렇게 돼 있잖아요. 뷰 레이어 프로퍼티. 네. 여기다가 라이트 그룹이 있어요. 요 레이어가 이제 이거는 이제 패스들 따로 내가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맨 밑에 보면은 라이트 그룹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다가 하나 2개 정도 추가를 합니다. 하나는 그냥 백그라운드 백지, 하나는 레트로 됐죠? 네. 자, 이제 여기 오브젝트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네. 빛을 선택하고 프로퍼티 선택하고 라이트 그룹에서 이제 레트로 라이트는 레트로 라이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일반 라이트는 일단 백그라운드로 요렇게 하면 나중에 렌더링을 하면은 네.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시면 따로 빛이 따로 계산이 돼요. 얘네들을 합칠 수 있는 거예요.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트를 조금 조정합니다. 이 라이트를 조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유즈 노드라는 걸 한번 켜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 라이트도 이런 노드 쉐이더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이제 포로프라는 게 있어요. 라이트 포로프라는 게 있는데 이 노드, 이걸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원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빛의 세기가 약해져요. 현실 세계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빛이 사방으로 구형으로 퍼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레트로 리플렉티브는
갔다가 직선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퍼지는 게 줄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쿼드라틱, 이게 기본 세팅이다. 쿼드라틱이 기본 세팅이다. 근데 이거를 리니어로 하면은 줄어드는 속도가 확 줄어요. 선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레트로 리플렉티브한 빛을 줬을 때는 그 반응은 리니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에다 리니어를 이렇게 꽂아요. 그럼 갑자기 빛이 세지는 게 보이죠? 왜? 약해지지가 않으니까. 퍼졌던 게 한 곳에 모였으니까. 그렇죠. 약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스트렝스를 좀 줄입니다. 스트렝스가 너무 세요 지금.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줄여줄게요. 이 정도 네. 괜찮죠? 네, 이 정도 줄이는데 지금 이 뷰포트에는 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나는 얘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죠? 그럼 일단 이거 이거는 뭐 우리 작업장에서는 끄시고 네. 렌더링에서는 보이게 한다. 그러고 일단 렌더링을 한번 걸어요. 왜냐면은 렌더링을 건다는 거는 이걸 한 번을 계산을 해준다는 겁니다. 라이트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고 이미 라이트 그룹을 뽑아놨기 때문에 자 이제 컴포지트로 가시면은 우리 여기 보시면 요렇게 렌더링이 뽑힌 걸 볼 수 있어요. 그 컴바인드 백그라운드 레트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것도 컨트롤 시프트 하고 왼쪽 누르면은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렌더링 된 모습은 이 모든 라이트가 다 혼재된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인데, 자 보시면은 라이트 그룹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는지 보이죠? 이거는 백그라운드, 요건 밝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모델에서 얘만 따로 주고 싶잖아요. 네. 얘를 릴레이션을 누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패스 인덱스라고 있어요. 네. 이 패스 인덱스를 얘만 1로 해봅시다. 0부터 숫자 아무거나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는 기본 세팅으로는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고 얘만 1로 해놓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마스크나 다른 걸로 쓰고 싶다. 보통은 마스크로 써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만 영향을 주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럼 1번을 이렇게 한 개씩 바꿔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패스 조절하는 데 있죠. 뷰 레이어 패스에서 오브젝트 인덱스를 켜줘요. 오브젝트 인덱스를 켜주고 그러고 컴포지팅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인덱스를 ID 마스크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여기서 1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요렇게 요 부분만 이 오브젝트가 있었던 데를 얘가 마스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알파 오버나 이제 이미지를 복사하는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요거를 요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줘요. 여기다 연결을 해주면 이제 요 부분 요 위에 삼각대 표지 부분만 지금 레트로 라이트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백그라운드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는 빛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도 빛의 그 감쇄 차이가 크잖아요. 네. 감쇄성이 엄청 커요. 그러고 실제로 바깥의 배경은 그렇지 않다. 이게 레트로 리플렉티브입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 가지고 네. 이런 효과도 줄 수 있다. 그리고 빛의 세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라이트 그룹을 한번 써볼 수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빠빠이.